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 1, 2동, 노년 2동 출신 의원 안지연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 시정 연설을 바탕으로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을 존경하는 우리 구민들과 터놓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정질문 시작 전에 구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민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또 어떻게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강남 구민의 혈세인 만큼 구민들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재정 손실이 있어서도 안 되고 낭비해서도 안 되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4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서는 안타깝게도 민선 8기 슬로건이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남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거듭 고민하여 담았다는 구청장의 시정 연설문의 내용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강남 구민들을 위한 효율적 예산안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그 심각성을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사전에 질문지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드릴 내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확한 수치를 요하는 질문을 드릴 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청장님의 강남 구민만을 위한 정책 방향을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꿈이 모이는 도시를 만들고 강남의 미래를 그리시기에는 세수가 많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이유로 세수가 얼마만큼 감소했습니까, 청장님? 우선 일문일답하기 전에 저한테 구청장에 맞는 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한 번에 답변하는 것이 아마 더 효율적이고 그 판단은 제가 합니다. 제가 일문일답을 요청드렸고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죠. 구민 여러분들과 논의하는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것만 답변하고 나머지는 우리 실무 부청장이나 실무국장들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과 논의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선 제 질문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세수가 얼마만큼 어떤 이유로 감소하였습니까? 지금 우리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재산세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세율 효율에 대해서도 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회계에는 0.8%가 줄었고 우리 특별 회계가 또 추가됐기 때문에 세수는 우리가 예산은 0.4%가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600억 원 정도의 80억 정도 세수가 감소했죠. 예. 청장님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거 질문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책 방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각 부서별로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예산안에 약 6%의 예산 감축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부서에는 어떤 부분에서 줄였다고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혹시? 각 부서별로. 우선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6% 정도를 줄여야만 우리가 세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처음 계획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한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 발굴이 88건, 여기에 적용된 건이 이제 27건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예, 부서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6%의 예산 감축을 했다고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뭐 보고를 제가 판단을 하지 뭐 이게 우선 그 중복성이라든가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적으로 가고 그래서 조정을 했던 걸로.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예산안 사업 설명서만 보더라도 구청장님 말씀처럼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5개 부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7개 부서에서 사실 신규 사업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세수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마저도 사업 확대나 장소 이전 등이 신규로 올라온 걸 보면 실제로 신규 사업 수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무조건 신규 사업이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구민들을 위한 정책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정책 고민을 얼마나 예산안에 녹여냈는지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가 각 부서장들께 질문했었습니다. 부서장들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청장님? 이 정책이라는 것이 구청장의 공약 사업에 준해서도 하겠지만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 또 그런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 시급한 것을 판단해서 올리는 것이 저 혼자 모든 정책을 짤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서 의견을 존중한 걸로. 예, 좋은 답변 알겠습니다. 주셨습니다. 그 부서에서 부서장들의 답변은요, 구민들을 위해 고민의 신규 사업들을 제출했으나 아시다시피 세수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세수 감소를 이유로 편성되지 못했다, 많이 아쉽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본의원조차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이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미래는 내년 예산안에 그리셨어야 됐는데요. 제출된 일반 회계 예산안 중 가장 많은 예산을 그려 넣으신 신규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청장님? 지금 신규 사업 하게 되면은 우리 지금 뭐 우리 안지현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가 제가 지금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종합복지타운 이걸 지금 구상한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청장님께서 가장 많은 일반회계 예산을 투입하신 예산이 바로 그 통합복지타운 사업입니다. 네. 예, 이 사업은요, 지난 11월 15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따라서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던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시정 공약 사업의 1호였고요. 청장님 시정연설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십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구민들께 보고하시는 자리 제가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시정연설에서는 이번 언급 안 시정연설에 언급은 안 했지만 안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그 공약에 제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신청사 건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사인가요? 신청사 건립이라는 그 취지는 우리가 그 직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 편리하고 근무 여건이 그 좋아지는 것을 신청사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의 생각처럼 구민 여러분들도 그 사업이 신청사의 일원으로 생각하시는지는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고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번 띄워주세요.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 3층, 지상 8층, 내년 2월 준공을 앞둔 건물입니다. 아직 준공도 되지 않은 건물을 임차하겠다는 사업이고요. 월 임차료 3억 66만 4천 원, 관리비 월 5천만 원, 중개수수료 2억 3천만 원 등 관리비 포함 월 임차료만 연간 41억 원이 들어가고요. 5년 계약으로 임차료만 투입되는 금액이 200억 원 이상입니다. 또한 지가 변동에 따라서 자칫 400억 원에 다다를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참 민망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통틀어 이 사업이 최대 규모입니다. 맞습니까? 네.
임차료만 2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통합복지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시정연설에 구민들께 알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지금 임차할 수 있는 건물이 이제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여건, 쉽게 말하면은 그 근접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데가 아니고 총장님 말씀 나중에 중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좀 시급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우리 직원들께서도 충분하게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시정연설은 11월 15일에 이루어졌고요. 이 추진 결과 다음 장이요. 동료 의원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 나와 있는 거요. 8월 1일 날 구청장님께 보고가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고 계셨고 11월 15일 날 시정 연설문에는 구민들께 좋은 사업이니까 알리셨어야죠. 알리시지 않았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릴 수 없는 거는 이 부동산의 임대나 임차 관계는 그 서로 상방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이 서로 조율이 돼야만 이게 가능한 사업이지 내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전부터 조율은 하고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알리지를 못했습니다. 강남 구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요. 우리 정책홍보실에서 발빠르게 보도자료 내셨습니다. 예산 심의 시작도 전에 홍보 내고 하는 게 우리 강남구입니다. 작년 예결위에서 이런 사전 언론 홍보로 부구청장 공개 사과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8월 1일 날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청장님? 아니 어느 구체적으로 8월 1일 날 이 통합복지타운 사업 관련해서 청사시설 증축 또는 사무실 임차 방안 구청장 보고로 돼 있습니다. 8월 1일자. 어떤 내용으로 보고 받으셨는지 기억 안 나시나요? 그러니까 임차가 가능한 걸로 거기 건물하고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임차료 등도 대충 아웃라인은 나왔었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그거는 아니었고요. 감정 평가를 받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시중에 가서 알아보고 그런 거 보고는 없었겠죠. 그럼 8월 2일 날 그 업무시설 임차 대상 건물 건축주 대면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이 참석을 하고요. 그러면 이 대면 협의는 이날 이루어진 거는 그럼 우리가 임차를 강남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협의 내용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구체적인 임차료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졌을까요? 우선 우리 구청하고 임대라든가 임차가 서로 가능성을 협의했겠죠. 2023년 10월 4일 24년 예산안 중간 보고회가 열리고요. 10월 30일 예산안 최종 보고 및 확정을 합니다. 확정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예산 보고의 최종 확정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편성이 끝났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임차료 부분들도 다 청장님께 보고가 된 사항이겠죠. 결정이 돼서 임차료가 월 3억 이상씩 들어가는 그런 임차료 나가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장님 결제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줄고 지금 임차료가 높고 대신 또 보증금이 높으면은 이 사업이 그쪽에서 우리한테 사용 권한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 기법에서 그런 문제를 임대인하고 같이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간에 절차상 미비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여쭈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쭙지 않겠습니다. 54만 강남 구민을 대표하는 강남구청장으로서 구민의 혈세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요. 사업에 대한 수혜자를 보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구여야 합니까? 사업에 대한 수혜자가.
주민이었던 강남 거겠죠. 구민이어야죠.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이 통합복지타운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역시 주민이죠. 수혜자는. 강남 구민들께서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께서는 통합복지타운 사업이 구민들을 위한 적재적소 예산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네, 말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네.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 신청사가 필요한 거는 그 주민들의 그 민원이라든가 우리 편의역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우리 직원들의 그 근무 그 후생 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보건소 기능이 앞으로는 질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정신적인 그 질환의 그 심리 또 그 지금 그 마약 이런 그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 기능이 좀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를 좀 확보도 하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들어있는 환경과도 거기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있는데 노인복지시설도 좀 확보하고 그래서 이걸 한쪽으로 모아서 효율을 가져온다면은 직원들이 그 효율성 있는 근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그만큼 그 편의적인 그런 그 수혜가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임차료보다는 인건비 비중이 지금 더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직원들의 그 근무 여건을 개선해서 그 서비스를 구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직접 보이진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종합적으로 그런 저런 것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청장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직원들을 위하시는 마음도 100%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택부지 행정복지타운 조성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용역이 진행 중이고 협의 중이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임차료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판단을 하셨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안지현 의원님께서도 이제 계속 그 말씀하시는데 그 보이지 않는 비용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2번 띄워주세요.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요. 8월부터 움직여서 확정된 사업안을 11월 15일에 정례회 날이 돼서야 의회에 구청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청장님 다 아시죠? 의회에서 반발 여론이 나오니까요. 또다시 건축주와의 협의안을 가지고 옵니다. 청장님. 그것도 아시죠? 청사관리기금에서 350억 원의 보증금을 사용하고 6,700만 원의 월세로 사업 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우습게 의회를 보셨습니까? 얼마나 우습게 강남 구민들을 보셨으면 올라온 예산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이런 사업 변경안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민의 흔적도 없이 의원이 구정질문하고 있습니다. 정해 요청을 하세요. 40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의 흔적도 없이 예산 편성을 그냥 즉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청장님, 청사권리기금 이율 몇 프로인지 아세요? 청사권리기금 몇 프로세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증금이 투입된 업무, 바뀐 업무 내용입니다. 평균 정기예금 이자 수준으로 청사권리기금 4.5%만 잡아도요. 보증금 350억 원에 해당하는 이자는 대략 연간 14억 7천만 원, 월세 연간 8억 7천만 원, 관리비 5천만 원, 연간 6억 합하면요. 30억 원 4,500만 원의 세비를 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연간 기금에 두면 연간 15억 원의 이자 수익이 생기는 걸 임차료로 지급한다는 게 사실 좀 납득이 가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세부 사항 모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편성하는 예산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들도 모르고 예산 기획하고 예산 편성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에 대한 행정 절차도 숙지 안 되고 일단 편성하고 보자는 우리 집행부의 행정이 옳은 행정인지 그걸 한번 다시 여쭙고 싶고요.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차료 사업으로 예산안 편성시키려고요. 구민들을 위한 시급한 현안 사업들까지 정작 상임위에서는 문턱도 올라오지 못한 사업들이요. 구청 부서장들 서랍 속에 쌓여 있을 겁니다. 자료 3번 띄워주세요. 삼성동 11-3번지 백곡 근린공원이고요. 그냥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청장님께 이 화면을 왜 보여드리는지 여쭙고 싶었는데 삼성동 백곡 근린공원입니다. 이곳은 도심 한복판 근린공원으로 토양 오염 실태 조사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오염 농도가 34배가 넘는 발암물질 비소가 검출된 공원입니다. 전체 공원 면적 1260제곱미터 중에서 약 79%가 비소로 오염되었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하지만 내년 예산에는 토양 정화 사업으로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청장님. 정화 후에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 재조성 사업비는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예산에 수반되겠죠. 맞습니다. 사업 명에만 재조성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근린공원을 이용하시는 강남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토양 정화 후 재조성 사업이 이루어져야 구민들께서 발암물질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 편히 공원을 이용하시지 않을까요, 총장님? 네. 예산 편성, 구민들께서 내신 세금 이런 곳에 쓰여져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강남구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서입니다. 저출산 심화 및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재배치 필요가 요구되어 시설 운영 효율화를 해보겠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상임위 문턱도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시죠. 공중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고 송판을 있는 힘껏 내리칩니다. 발끝이 마음처럼 잘 안 닿아도 배우는 자세는 진지합니다. I wanted to be ready to fight in case of any danger. 서울 국기원에선 외국인 태권도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40개국 800명이 참석해 저마다 실력을 뽐내고 한국 전통문화도 체험했습니다. I like the red one. My favorite color is red. Definitely bulgogi for me. It was kind of chewy, but it had good taste to it. 네, 역삼동에 위치한 국기원에서 열린 행사입니다. 올해로 제8회를 맞이한 외국인 태권도 경연대회 및 한국 전통 체험행사 JTBC 보도 영상입니다. 올해 예산은 7억도 아닌 약 7천만 원이 편성되었던 사업이고요. 40개국 출신 외국인으로 주한미군,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다문화 가정의 태권도 수련자 약 8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니죠.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에서 해마다 이루어지는 행사로 스페인, 그리스 등 주한 외국 대사들도 초청돼 전 세계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알리고 강남구에 위치한 국기원을 알리고 K푸드와 전통문화를 알리는 행사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업 어찌 됐을까요, 청장님? 내년에. 편성 안 됐습니다. 국기원에 대해서는 사실 유지보수는 서울시가 하고 있고 서울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영상 행사. 이게 해마다 강남구에서 해왔던 행사잖아요. 내년 예산안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유는 똑같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끝까지 사장시키고 싶지 않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청장님?
아니 지금 우선순위는 하는데 큰 거를 결정하고 또 추경도 있고 시급한 거는 그때 또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보여드린 건 극히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장되어 있는 사업들이요. 강남구를 위한, 강남 구민들을 위한 진짜 정책이 무엇인지, 사업 방향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2024년 예산안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 복지 향상을 책임져야 할 구청장께서 임차료로 200억 이상 쏟아붓는 사업을 최대 신규 사업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신 걸 보며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옳은 행정인지를 강남 구민들과 진지하게 논의해보고 싶었습니다.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본 의원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세택부지 행정복지타운 조성에 관해서도 서울시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 중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고민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수가 줄어 구민들을 위한 행정들이 많이 위축되는 현 시점일수록 구청장께서는 예산안 편성과 기획에 더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모든 예산은 구민만을 바라보고 쓰여져야 할 것이고 54만 강남 구민이 수혜자여야 할 것입니다. 긴축 재정을 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건축주가 최대 수혜자인 복지타운 사업은 전세던 월세던 그 명분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청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강남 구민들을 진정 위하는 예산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각 부서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강남 구민들을 위해 준비된 사업들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예산도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하듯 구청의 인력 구성도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는 결국 강남 구민들께 돌아갈 거고요. 그에 대한 책임은 응당 청장님께서 지셔야 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본인들의 장점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부서 배치에 대한 대대적인 고민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지원 의원님께서 사실 구민을 위하는 마음 또 예산이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그런 필요성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것 저도 같은 공감이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이번에는 그 적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서로 그 협력 관계가 좀 소홀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더 의원님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자율에 대해서라든지 우리 예산을 어떻게 좀 활용할 거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또 협의해서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낭비되지 않고 또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볼 때 어디에 도움이 되고 또 어떤 게 우선순위 할 수 있는 사업들인지를 섬세하게 다시 한번 관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 부탁드린다는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가 재정도 지방 재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강남 구민들께 호소드립니다. 부디 구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내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응원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강남 구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를 호소드리며 구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